고케시, 일본 동북지방 전통 공업품이자 과거 온천에서 선물로 팔던 나무로 만든 인형입니다. 지금은 일본 전 지역에 퍼져 있어 일본 여행을 가셨다면 선물 판매점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은 인형인데요. 이 코케시는 일반적으로 공 같은 머리와 원통형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케시의 옛날 작품은 밤에 보면 솔직히 지릴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저가 공포물에 약해서 그런 걸지는 몰라도요. 그냥 네가 쫄보야 이 새끼야. 아무튼 시대를 지나면서 최근 코케시는 굉장히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 만화인 귀멸의 칼날의 코케시는 저도 하나 가지고 싶네요. 이처럼 옛날 디자인은 전통 코케시, 현재 디자인은 신형 코케시로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코케시는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탄생했다고 말해지는데요.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탄생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코케시에 대해서 무서운 괴담, 전설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아이를 위해서. 옛날 아주 옛날 일본의 동쪽은 눈이 많이 내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눈 때문에 식량이 부족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식량이 부족해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 아기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나 안타깝게도 여자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아이들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 코케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 옛날 코케시를 여자아이로 만든 것이 많았습니다. 코케시의 눈을 보면 웃고 있지만 왠지 슬퍼 보이지 않나요? 죽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 네, 사실 여기서 더 무섭고 아이들이 불쌍한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나쁜 곳에서 살면 아이를 직접 죽이는 문화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슷한 괴담, 친보 유지리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이 코케시는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이 아이를 공양하기 위해서 코케시를 직접 팠다는 설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여자아이가 많이 죽었던 이유, 눈치채셨나요? 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 되지 못하는 아이부터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일본 동방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여자아이를 작은 배에 태워서 강에 흘려보내면서 이를 신에게 바친다 라는 전통적인 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물론 당연히 실제 사람이 아니라 코케시를 태워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코케시, 아이를 지우다. 어느 날 어미가 아이를 눈이 내리는 산에다 버려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당연히 이 아이를 공양하기 위해서 코케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어미 입장에서도 아이를 버린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표정으로 만드는 코케시를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로 파버립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이 웃는 얼굴이 엄청나게 화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미는 놀랐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코케시를 팠기에 내가 잘못 팠을 거야. 다시 코케시를 웃는 얼굴로 파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도 코케시의 얼굴은 화내는 표정으로 분노를 삼킨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에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어미는 코케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일 이후에 1년이 지납니다. 어미는 다시금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량 출혈까지 할 정도로 꽤나 힘든 출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아이가 태어나옵니다. 아이의 머리가 나옵니다. 어미는 간신히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그 코케시의 분노한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량 출혈로 어미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 후 코케시의 표정을 무표정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본에서 아이를 쓸 때
아들 자자를 쓰고 코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지우다, 사라지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사라질 소를 사용하여 캐스, 캐시라고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우개는 지우는 고무라해서 캐시 고무라고 부르죠. 네, 코, 캐시, 코, 아이, 캐시, 지우다, 아이 지우기. 코캐시의 이름에서 이런 동의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코케상. 내가 살던 시골은 코케시를 코케상이라고 부르며 신성시하는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그대로 코케시라고 부르면 어른들은 격노했습니다. 심할 경우는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는 코케상을 신봉하는 춤까지 있고 선생님들도 이 춤은 특별히 신경 써서 지도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지역 청년회에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코케상을 신앙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케상은 토지신이니까, 전통이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로 솔직히 그다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마을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보던 중 코케시의 여러가지 전승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코케상이 생각나면서 코케상에 대한 것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코케상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을 가진 같은 고향 출신의 여자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집에 가서 코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케상은 한자로 구들고, 겨자개, 작은 풀개라고 쓴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전해오는 어떤 전설과 크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설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메이지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기근과 수해, 산사태로 인해 마을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겨울을 보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12월 28일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7살 된 아이가 마을에 비축된 곡물을 먹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을의 물당번이 자기의 여동생과 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이였죠. 마을 사람들은 물당번에게 아이를 죽여서 사죄해라 라면서 상당히 물당번을 괴롭혔습니다. 물당번의 집까지 가서 무언가를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물당번이 실제로 곡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고, 곡물을 관리한다는 책임에서 생긴 권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을 사람들의 이런 괴롭힘 속에서도 물당번은 자기의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물당번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닌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대나무로 우물정자의 판을 만들고 이 대나무 판을 우물 입구에 올리고 거기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이런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이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봤어요? 저거 봤어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아이는 살려둘 수 없어.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시시를 대각선으로 짠 긴 무명에 목을 감싸고 천을 조금씩 물에 머금게 하여 부풀게 하여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죽이자. 이건 너무나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었고 아이는 목이 졸려도 좀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상태로 술 동안 살아있으면서 누구야! 먹은 새끼 누구야! 라고 무서운 얼굴로 죽은 아버지의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징후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에 두려워 아이를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물에 매달아 죽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며칠 동안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물당번의 아이를 죽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죽창에 찔려도 아이는 며칠 동안 죽지 않았고 우물에 물에 똥오줌을 지리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죽은 날짜는 1월 28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우물에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사실 곡물을 먹은 아이는 물당번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주저없이 아이를 같은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이는 물당번의 아이가 죽은 1월 28일에 바로 다음 해인 1월 28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을 그 마을에서는 코케상의 날, 코케상의 기념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회에서 추던 춤은 마을 사람들이 물당번의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준 여자아이는 이건 제가 알아낸 건데 갑자기 펜을 들면서 겨자 개자를 썼습니다. 오! 나도 지금 알았어. 28이구나. 열십자가 2개고 그 밑에 팔자가 있어.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20이랑 8로 그 아이의 기일을 나타낸 거 아니야? 진짜 그러네?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알려줘. 아니 됐어요. 저는 그 여자아이의 생각이 너무 궁금했기에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세로로 적는 거예요. 눈이 망가진 아이가 대나무 틀에 목부터 매달려 있는 거 보이죠? 네 번째, 진실. 자, 어떠셨나요? 이번은 일본의 목각인형 코케시에 대한 여러 전설 중 무서운 전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 코케시는 에도 시대 말기에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인 코케시도 이 당시에는 히데코, 데코로로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1940년에 열린 도쿄 코케시 모임 회의에서 이름을 통일하여 코케시로 부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이름이나 무서운 이야기는 뭐야? 이는 일본의 한 작가가 이러한 소재로 동화를 써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코케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 말고도 원래는 여자의 자기 위로 용품이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어린이용 장난감이 되었다 라는 개소리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